2.4절 가우스 공률과 평면 공률이라는 단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2.4.1 해야 되는 게 공면의 가우스 공률과 평면 공률이에요. 자, 전체 단원은 가우스 공률이 뭐고 평면 공률이 뭔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게 공면이잖아요. 그래서 공면의 가우스 공률이랑 요거와 평면 공률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의부터 볼게요. 우리가 일단 정의 우리 책 기준으로는 뭐냐면 2.7.1이에요. 2.71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임의의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점 P가 요 공면 M의 어떤 한 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녀석의 우리가 주 공률을 카파1과 카파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우스 공률은 뭐고 평균 공률이 뭔지를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 가우스 커버처는요. 어떻게 쓰더라? 커버처 이렇게 쓰나? 그래서 가우스 공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주공률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가우스 공률이라고 보고 나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K라고 쓸 거예요. 카파 아니고 K라고 쓸 거예요. K는 카파1과 카파2의 곱이야. 이게 이제 가우스 공률이고요. 평균 공률은 뭡니까?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이 영어로 mea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ean 커버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점수를 받았고 B라는 점수를 받았어. 두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B가 아니라 카파1과 카파2가 된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 공률을 이제 어떻게 알파벳 뭐라고 쓸 거냐면 H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H는 B분의 카파1과 카파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 공률과 평균 공률이에요. 자, 그 전에 일단 먼저 잠깐 복습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리마크 하나 할게요. 주공률이 정확하게 뭔지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공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카파1, 카파2를 전에 어떻게 정의를 했었었냐면 우리가 카파 서브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우리가 큰 값과 작은 값인데 어떤 큰 값과 어떤 작은 값이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주공률로 출발을 할 거예요. 주공률이 아니라 법공률로 출발을 할 거예요. P에서 VP 방향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법공률. 이때 VP는 당연히 적평면의 어떤 원소인 적 벡터인 거고요. 그 중에서 이 법공률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을 카파1. 그럼 얘는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카파2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카파 서브 n의 P의 E1 얘는 카파 서브 n의 P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파1과 카파2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 카파1과 카파2를 가지고서 곱하면 가우스 공률인 거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공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정리가 하나가 나와요. 정리를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정리 2.72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우스 곡률 K와 평균 곡률 H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정리는 첫 번째, 우리가 카파 1, 카파 서브 1이라고 하는 얘는 뭐죠? 주곡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파 서브 2, 얘도 주곡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큰 값,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1을 큰 값으로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H라고 하는 평균 곡률에다가 더해주는 거고, 얘는 H라고 하는 평균 곡률에다가 빼줄 거야. 얘는 큰 값이고 얘는 작은 값이라고 정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루트 어떻게 되는 거냐면 H제곱에서 K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곡률을 이렇게 제곱이 안 붙지.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H제곱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더하기예요. 얘는 빼기고. 당연하죠. 얘는 큰 값이고 얘는 작은 값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시 요점 정리를 해보면 카파1은요 H, 그러니까 평균 곡률에다가 더해줘요. 누구를? 루트 평균 곡률의 제곱에서 요 K라고 하는 가우스 곡률을 빼주는 거야. 가우스 곡률 여기 뒤에 하나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다 평균 곡률 갖고 놀고 앉아있는 거고요. 얘는 평균 곡률에다가 가우스 곡률을 빼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작은 값이니까 여기를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결국에는 이제 이 카파1이라고 하는 녀석과 카파2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2차 방정식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얘와 얘를 어떤 근으로 볼 건데, 근이 두 개가 나오려면 2차 방정식이어야 돼요. 얘를 2차 방정식에 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즉 우리 어떤 적당한 변수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가로치면 좀 헷갈리니까 안 칠게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돼요. 전개해 볼게요. 그럼 t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는 EH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뭐예요? 가우스 곡률이니까 K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시 써보면 t의 제곱에다가 EH, 나 여기 t 빼면 없죠? t 더하기 k는 0이에요. 근의 공식을 씁시다. 그 중에서도 짝수 공식 씁시다. 그럼 그랬을 때 근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모는 쓸 거 없고 절반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h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h의 제곱 빼기 그냥 h니까 k가 되겠죠. 그 중에서 얘는 다시 써보면 더하기일 때 또는 빼기일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값, 작은 값이 있는데 카파 1과 카파 2가 결국에는 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 써줄게요. 카파 1이 더 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카파 1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은 카파 2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에 대한 정의를 배운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정리는 그냥 2차 방정식의 그냥 근의 공식 이용해서 푸는 어떤 하나의 그냥 과정에 불과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정리가 뭐냐면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은 이제 진짜 이렇게 주곡률을 구해서 할 거냐, 그 중에서도 또 주곡률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법곡률을 구해야 되고, 법곡률을 구했을 때 큰 값, 작은 값이 주곡률의 원투야. 근데 법곡률 구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공식이. 그걸 이제 다 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그래서 다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정리를 또 하나 해볼 거고, 그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 2.73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 녀석, 가우스 K라고 쓰기로 했었죠. K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EG가 나와요. 빼기 F제곱 LM 빼기 N제곱, 얘는 사실상 디터미넌트 SP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HO 쓰기로 했었죠?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L, EL, EFM 얘는 2분의 1에 T어는 뭐냐면 결국에는 대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잠깐 증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잠깐 복습을 또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복습부터. 일단 뭐부터 복습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1 기본계수는 EF주고 E는 XU에 XU 내적한 거, F는 XU와 XV를 내적한 거, G는 XV와 XV를 내적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 기본계수, 얘는 이제 L은 어떻게 됩니까? U 두 번 미분한 거에 단위법 벡터장, 그 다음에 N은 XUV의 단위법 벡터장, 그 다음에 N은 XVV의 단위법 벡터장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복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SP 나왔잖아요. 모양 연산자. 우리가 모양 연산자 SP는 사실상 TPM에서 TPM으로 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P의 VP를 어떻게 뒷발하냐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마이너스 DVP의 6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방향도 함수예요. 방향도 함수. VP 방향에서의 방향도 함수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SP를 A, B, 아니 여기로 쓰기로 했죠. A, B, C, D 이렇게 이제 바라봤을 때 SP, XU를 이런 적벡터들의 기저들의 1차 결합의 형태로, 그 다음에 SP의 XV도 이제 CD 써야 되죠. 이런 1차 결합의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SP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썼었냐면, 옆에다 쓸게요. 행렬로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행렬로 E, F, F, G의 인버스 역행렬이에요. 그것과 L, M, M, N을 이렇게 곱한 이러한 형태였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P를 사실상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SP는 이제 여기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가 VP가 들어가서 그랬지만 E1과 E2가 들어가면은 고유값, 고유 벡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SP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하기 전에 잠깐만. 증명을 하기 전에 잠깐 또 하나만 복습 더 해봐요. 뭘 해야 되냐면 요거 해봐요. 우리 E1과 E2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SP의 E1 요 녀석은요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카파1의 E1 그 다음 SP의 E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카파2의 E2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요 카파1, 카파2를 고유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1과 E2를 고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카파1, 카파2가 주 공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고유 값이 되는 거고요. 카파1과 카파2는 그리고 E1과 E2는 고유 벡터이면서 결국에는 주 벡터이기도 해요. 크기가 1이라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E1과 E2가 서로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서로 수직이라면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디터미넌트 SP에서 란다 I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 방정식이 있어요.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고 하면은 카파 서브 1과 카파 서브 2에 있는 이러한 주근이 하나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제 뭔가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이제 복습을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울게요. 지우고 저기서부터 차근차근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살짝 길어요. 증명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평균 곡률이 저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곡률을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주곡률은 결국에는 모양 연산잡의 어떤 하나의 고유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을 일단 먼저 쓸게요. 우리가 이제 주곡률이라고 하는 주곡률 카파1과 카파2는요. 요 SP라고 하는 이 모양 연산자, 즉 요 녀석의 어떤 하나의 고유 값이 되죠. 고유값으로 이제 결국에는 고유값이 되면은 수직일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주곡률을. 그래서 결국에는 특성 방정식 디터미넌트 이거 어떻게 쓰니? SP에서 란다 I 이퀄 0의 근이 되는 거죠. 누가? 제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근이 되긴 하지만 얘를 이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제 풀어서 쓰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란다라고 하지 않고 변수를 x라고 둘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일단 어떻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이 됐는데 잠깐만요. 이게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이 되는 거, 근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이제 카파 1과 카파 2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SP를 먼저 봐야 되니까 하나 설정을 합시다. 자, SP를
요거랑 합시다. SP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빼고 그거의 디터미넌트의 값을 한번 취해 봅시다. 즉, 디터미넌트 A, B, C, D에서요 뺄 거예요. 근데 우리가 xi니까 2x 숫자리 행렬이니까 x, 0, 0, x. 그럼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2x2짜리의 행렬식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 이퀄 0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전개할게요. 자, 공간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 AD,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AX,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DX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X 나중에 뽑아내서 쓸게요. 그럼 A 더하기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더하기 X 되고, 빼기 BC는 0 이렇게 되겠죠? 우리 조금 더 보기 좋게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DX 더하기 AD 빼기 BC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A 더하기 D는 뭐예요? A 더하기 D 두 개를 대각선 행렬들을 합한 게 트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스 SP가 A 더하기 D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자면 트레이스 SP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AD 빼기 BC는 뭐냐면 AD에서 BC를 뺀다. 그럼 그거는 그쵸? 디터미넌트 SP가 되는 거예요. 행렬식 구한 거잖아요. SP의 디터미넌트.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아까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지금 카파 1과 카파 2는 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주근이 요거잖아요. 카파 1과 카파 2이므로 카파 1과 카파 2를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러면 카파 1과 카파 2를 더한 게 우리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므로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거죠. 고1 수학 3.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1분의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되고 1분의 AD가 되겠죠. A 플러스 D. 근데 이게 트레이스 SP가 되겠네요. 양변을 2로 나눠줍시다. 그럼 여기서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카파 서브 1과 카파 서브 2가 되고, 이것이 2분의 1의 트레이스 SP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평균 공식이죠. 우리 정의에 의하면 두 카파 1과 카파 2의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근의 곱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예요. 즉 디터미넌트 SP예요. 다시 써드리면 요거가 우리가 가우스 확률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가우스 정의는 결국에는 디터미넌트 SP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 SP까지는 알겠어. 근데 SP가 실제로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조금 달랐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에서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SP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때 디터미넌트 SP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디터미넌트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잠깐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행렬식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자, 우리 잠깐 복습해봐요.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어떤 A의 인버스의 B,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터미넌트 A분의 1에 디터미넌트 이거니까 디터미넌트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디터미넌트 자체는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곱으로. 근데 이제 얘는 요거라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바로 나오죠.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일단 디터미넌트 SP라고 하는 녀석 한 번에 써볼게요. 결국에는 디터미넌트 이거 분해 하시고 역수 아니 뭐야 얘가 분모로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디터미넌트 EFFG가 이렇게 오는 거고 행렬도 그 다음에 여기는 디터미넌트 L, M, M, N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돼요. 즉 이렇게 되고요. L 빼기 M 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요건데 이게 사실상 합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로 1번 증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공률 한번 볼게요. 평균 공률은 이제 요거잖아요. 트레이스 값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트레이스 값을 생각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진짜 저 녀석께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SP라고 하는 거 진짜 역행렬 더합시다. 그럼 디터미넌트 그 값이 필요하니까 자 EG 빼기 F 제곱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역행렬 구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AD의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이렇게. 자, 역행렬 2x2짜리 역행렬 어떻게 나옵니까?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L, M, M, N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앞에 다시 씁시다. 요거에다가 자, 내가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이제 2x2짜리 곱이니까 매트릭스는 2x2가 나올 거고요. 자, 요거 곱하시면 GL 그리고 이거 하면 마이너스 FL. 여기 뭐가 있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마지막이 궁금한 거거든.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MF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E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P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지금 뭐야 어딨어? H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잖아요. 그거의 값이 궁금한 거야. 자, H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의 트레이스 SP인데 그럼 2분의 1의 트레이스 SP는 뭐겠어? 결국에는 요 파트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더할 거예요. 누구를? 요거와 요거를. 그러면은 마이너스 FM과 마이너스 MF 사실상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배 FM 되겠죠? 더하는 거 먼저 쓸게요.
그러니까 GL 더하기 EL 빼기 EMF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요거까지 있잖아요. SP. 그래서 요거 확인해라 앞에 이거까지 있으니까 EG 빼기 F 제곱이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멋있게 쓰면은 두 배를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여기 적혀있네요. 이게 2분의 1의 트레이스 SP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느냐? 외워서 이제 완전히 가우스 공률과 평균 공률을 구한다면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모양 연산자를 주어진다면 모양 연산자의 그냥 디터미넌트가 가우스 공률인 거고, 모양 연산자를 주어졌으면 그거에 트레이스 다 더한 거에다가 대각합이라고 그러죠. 대각평면의 합, 그러니까 대각합 이 녀석들에다가 2분의 1만 하면 평균 공률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제 뭔가 X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패치맵이라고 하는 조각 사상을 줬다. 그러면은 EG-LMN, EGF-LMN을 구해가지고 풀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 공식을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사실상 이 공식은 이렇게 일반화해서 정리된 거고, 우리는 이제 외울 포인트들을 밑줄을 좀 쳐줄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외우려면은 얘는 외우고 있잖아. 이걸 다 증명해서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있지? 우리가 디터미넌트 SP, 근데 SP를 외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상 가우스 공률은요, 디터미넌트 SP를 외우고 있으면은 그거에 요거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렬식이야. 그러니까 LMN, 그러니까 요 녀석을 외우고 있으면 이거의 디터미넌트의 값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가 외우기가 좀 헷갈리시면 사실상 요걸 외우시는 게 좋을 거야. 가우스 공률에서는. 가우스 공률에서는 요거 외우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상당히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상 2분의 1의 트레이스 SP만 외우신다면 일단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공률은 요것만 외우신다면 이 SP를 진짜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는 조금 복잡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제 잘 녹여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이거를 좀 유도해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조금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면은 공식을 만듭시다. EG 빼기, 왜냐면 우리가 2분의 1은 하니까 그건 놔두시고 EG에서 F제곱 빼는 거는 똑같아요.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제1 기본계수는 EFG고요. 제2 기본계수는 LMN이에요. 자,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면, 자, 봐봐요. 샥샥샥이에요. 요거 곱하시고 요거 곱하시고 빼주세요. 요거는 2번. 자, 다시 요거 곱하시고 GL, 요거 곱하시고 EL, 그리고 FM을 2번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 EFG, LMN만 외우고 있으면 찍찍찍, X자에 쫙, 얘는 2번. 이렇게 리본급 만들어주면은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얘는요, ln에서 n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가우스 공률은 디터미넌트 SP, 그 SP를 외우면 이거 그냥 행렬식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평균 공률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트레이스 SP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도하기가 좀 짜증났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베껴. 어떻게 베껴? EG에서 F제곱, EG에서 F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일단 가우스 공률 같은 경우는 LM에다가 M제곱,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우스 공률은 괜찮아. 평균 공률을 구하실 때는 우리가 다시 요 분모는 베껴.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요 분모 베껴. 그리고 이제 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2번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가운데는 빼줘야 돼.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 꼭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P, 디터미넌트 SP, 가우스 공률의 디터미넌트 SP, 평균 공률은 2분의 1의 트레이스 SP. 네?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요 표 하나 만들어서
2g에다가 f제곱 빼시고 2분의 1은 해줘야 돼요. 트레이스의 그 2분의 1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자는 곱하고 2배 빼주고. 그 다음에 다른 정리랑 나오네요. 그래서 다른 정리 하나 볼게요. 2.74인가? 다른 정리 2.74를 보시면 두 적벡터에 대해서 두 적벡터가 있어요. VP와 WP가 적벡터니까 PP에는 어떤 하나의 원소로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SP, VP, 그 다음에 SP, WP 요걸 하면 이렇게 된대.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이건 이제 그거예요. 가우스 공률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스 공률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보면은 요거의 제곱에 SPVP, SPWP 에다가 외적한 값에다가 내적할 거야. 이거를 VP 곱하기 WP. 그러니까 VP와 WP를 외적할 거라는 얘기지. 증명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네요. 해봅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적벡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것 같은데. 일단 위에 거를 증명하면 아래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증명해 볼게요. 우리가 일단 주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주벡터는 1번, 2,2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벡터 E1과 E2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네들은요 사실 주벡터이자 고유벡터거든요. 누구의? SP에. 그래서 SP의 고유벡터이고 그 다음에 TPM과 요 녀석과 정규직격이죠. 그러니까 노음 씌우시면 1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수직이라는 거야. 정규직격 기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P와 WP를 어떤 하나의 1차 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P를 이제 A의 E1 더하기 B의 E2 그리고 WP를 C의 E1 더하기 B의 E2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VP와 WP의 외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VP와 WP의 외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와 SPVP와 SPWP를 외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적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일단은 VP와 W를 한번 내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VP는요 A의 E1 더하기 B의 E2 그 다음에 W는요 C의 E1 더하기 B의 E2 이 녀석을 외정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외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면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 0이에요.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하시면 우리 그냥 분배 법칙 하듯이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외적은요, 지금 요 위치를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D 빼기 BC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VP 자리에 저거 대입하고 WP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SP는 어떻게 됩니까? SP의 A의 E1 더하기 B의 E2 곱하기 SP의 C의 E1 더하기 D의 E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자기수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가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빠져나오거든. 얘도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얘도 이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SP1 자기들끼리 하면은 또 이제 외적되면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얘네들을 하면 0, 얘네들도 하면 0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해주시면 돼요. 그럼 AD에 SP의 E1, SP의 E2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남아있죠? BC의 SP의 E2 곱하기 SP의 E1 그럼 이것도 결국에 빼기가 될 테니까 AD에서 BC 빼는 거예요. 그리고 SP E1 곱하기 이거 왜 적은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복습했는데 우리가 E1과 E2가 수직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E1은 결국에는 카파 1의 E1 결국에는 주곡률이 고유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벡터가 고유 벡터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바꿔요. 형태를 얘는 이제 어떻게 바꿔요? 카파 서브 1의 E1과 카파 서브 2의 E2로 바꿔요.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가니까 얘 먼저 쓸게요. 카파 1과 카파 2의 AD 빼기 DC 그리고 E1과 E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형태를 썼고요. 지금 여기서 이거 보이죠? 얘랑 얘가 같잖아요. 요만큼이 뭐예요? VP와 WP의 외적한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카파 1과 카파 2 곱한 게 사실상 가우스 분율 K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SPVP와 SPWP의 외적 값을 여기다 써주면 K에다가 결국에는 VP와 WP의 외적 값이다. 뭐 이렇게 가로를 쳐준 것 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K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렇죠?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K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K를 구하고 싶으면 저 형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 있는 요식. 요식은 이제 VP와 WP의 외적값의 노음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오른쪽에다가 VP 곱하기 WP를 곱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P의 VP와 SP의 WP에다가 곱했어요. 그러니까 내점을 시킬 거예요. 누구를? VP, WP를 내적을 시켰어요. 오른쪽도 이제 카파에다가 저거 내적시키면 내적시킨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적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제곱되는 거. 요거 이제 이용하신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VP, WP의 노음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여기는 이제 V와 WP의 노음의 제곱이 되는 거죠. 형태가.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VP와 WP의 노음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P와 VP 이 녀석과 내적을 할 거예요. 누구를? 이 녀석을 해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되네요.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정의 2.75를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우스 공률, 우리가 전 측지 공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가우스 공률, 이게 이제 바로 전 공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가우스 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전 가우스 공률은 뭐냐면 물론 전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토탈 커버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토탈 가우스 커버처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M의 전공률 이를 어떻게 구했었어요? 이중적분 이용했어요. 공면 M에 대해서 이중적분 했고 카파 DS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가우스 공률이니까 여기는 K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하나의 패치맵을 주어준다면 X에다가 우리 이거 뭐야 가우스 공률에다가 X 6,V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6,V가 있다고 치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U에 대해서 미분, V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노음 하시고 그 다음에 DU, DV 이렇게 한 게 가우스 전 가우스 공률, 전 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K가 카파가 아니라 K라는 거, 가우스 공률이라는 거. 그것만 이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요 공간 M에 대해서 전 공률 이중적분한 것은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조각사상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각사상을 잡아준 거에 이중적분에 카파에 이제 요걸 이제 바꾸고 싶은 거야, 변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파에다가 이제 어떤 조각사상 한 거 들어가시고 U에 대해서 미분한 거, V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외적의 노음, DU, DV다. 그래서 조금만 이따가 예제를 풀어봅시다.